자, 챕터 6 함수의 그래프부터는요. 미적분 1에서 배웠었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 다 어떤 함수든 미분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미분해서 접선도 구하고 극값도 구하고 미분 가능성도 따지고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개념을 빠르게 지나가는 지금 단계에서는 요 단원에서 미투만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변곡점 그 다음에 점근선 정도의 내용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수업할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뭐 접선 구하라, 뭐 내가 구해줘야 되니 니네가 알아서 구하면 되고 극값 구해라, 뭐 니네가 알아서 구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 대신 지금 요 기본 빠르게 지나가는 타이밍에 뭐까지는 익숙해져 둬야 되냐면 어차피 앞으로 킬러가 되든 뭐가 되든 자주 나오는 유명한 함수들에 대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좀 익숙해져 두고 외워두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뭔 말이냐면 3차 함수랑 4차 함수만 다루었었던 뭐니? 미적분 1인가요? 미적분 1에서는 어차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니까 만약에 네가 기울기가 0 되는 포인트를 뭐 미분해서 구했더니 1과 3이다 그러면 처음 공부했을 때처럼 유치하게 x가 1이고 3일 때는 f'이 양수에서 0 됐다가 뭐 이렇게 증감표를 안 그려도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아 오케이 이렇게고 1이고 3이지 뭐 이렇게 해왔잖아 그지? 근데 이제 다루는 함수들이 초월함수로 바뀌면서 좀 귀찮은 건 뭐냐면 그래프의 개형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란 말이야. 막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생긴 것도 막 있고 그럴 테니까 주제들이 막 지수함수, 사인함수가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외워둘 수가 없어. 그 대신 익숙해져 두면 아 1이랑 3이야? 그럼 극값 1이랑 3인데 그래프의 개형 대충 내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생겼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겠지 처럼 증감표를 당연히 일일이 안 그려도 되게 될 거 아니냐. 그 정도의 익숙해짐만 하면 되고 그 외 극대극소 찾기, 접선 찾기 등 대부분의 내용은 미적분 1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금 첫 번째 피시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파트 있죠?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똑같아요. 미적분 1이랑. 뭐 집에서 한번 정독해보시면 했었던 이야기, 알고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4페이지, 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거리의 최대 최소, 공통 접선 이런 이야기 다 미1에서 했었던 이야기라서 필요하면 개인 학습하시고 모르면 따로 질문하시고 수업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들만 바로 보면 됩니다. 1번 한번 와봅시다. 또 이것도 결국 재미없는 건 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 너네가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그래서요. 1번부터 지금 몇 번까지냐면 3번 아니 1번부터 5번까지 시간 드릴게요. 10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물론 우리가 배웠었던 미분법들 매개변수도 매개변수 등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합성함수면 합성함수. 모르겠으면 이거는 바로 질문해. 그냥 손 살짝 들거나 눈치쯤에 옆으로 가서 도와줄게요. 미분 열심히 하고 지나는 점 대입해서 직선 찾으면 되는 문제야.
자, 5번까지 정답 칠판에 적어놨으니까 다 풀고 또는 하나 풀고 채점 눈으로 하십시오.
되나? 뭔데? 생물? 화학? 왜 오늘 뒤에 화학 수업 있어? 자, 봅시다. 6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적어놨으니까 뭐 책 뒤에도 있으니까 체크해놓거나 나중에 꼭 풀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6번부터는 그래도 미적분 2에서 좀 따로 새롭게 봐야 될 유형 느낌이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막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자, y는 k 곱하기 x에 2의 x-1승 하고 y는 4x 라는 친구가 서로 접하도록 k의 값을 접할 때 그 접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자. 자,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지수함수 아무렇게나 그립시다. 어차피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4x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치, 뭐 미원에서도 비슷한 걸 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접선 문제니까 항상 접점을 알고 싶은데 접점을 지금 몰라. 알파라고 밖에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 직선은 0,0을 반드시 지난다. 요거는 미1에서도 항상 중요하지. 자, 요런 시츄에이션. 요렇게 한 거랑 여기서 접한다. 자, 요거는 뭐랑 뭐가 같은 상황 이렇게 인식해야 되지. 앞으로 요 상황을 나는 요렇게 표현할 거니까 너네도 받아들여주면 돼요. 평변과 미계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식을 당연히 그렇게 세워야 될 거니까 0,0과 알파, 사이의 평변이 알파에서의 기울기, 미분계수와 같아야 된다. 그쵸? 그래서 식 세워볼게. 평변은 알파-의 0분의 지수함수 k 곱하기 2의 알파-의 1승 빼기의 0. 이게 평변이 될 거고 미분계수야 미분하고 알파 대입할 건데 요 지수함수는 미분에도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 눈으로도 보일 것 같은데 맞지? 속미분하고 딱히 없으니까. 그래서 미분한 거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똑같이 k 곱하기 2의 알파-의 1승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냐?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분자 똑같으니까 따라서 하고 일단 알파는 1이다를 찾으시면 되고 알파가 1이라는 걸 찾은 순간 이게 사실 y는 4x 위였던 거니까 접점의 좌표가 1,4였네. 그럼 그걸 곡선도 지나가는 거지 하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를 곡선에다가 대입해보자. 그러면 k값은 4다 이렇게 나오겠지. 정답 17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평면이 콜 미개인 상황 요거는 미1에서도 그렇고 접하는 상황, 접선일 상황에서 되게 자주 나오고 되게 중요한 거니까 혹시나 깜빡했다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서로 다른 두 접선의 기울기를 m1, m2라고 하자. 자, 얘도 y는 x 플러스의 1에 2의 x승에다가 원점에서부터 그을 거래. 물론 아직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얘를 모를 수 있지만 그냥 배경지식 삼아 한번 들어두세요. 어차피 나중에 할 겁니다. 요 둘의 곱한 함수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로 가겠지. 나도 점나 커지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알아도 얘는 어디로 가고 싶어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싶어해. 지수함수는 0으로 수렴하고 싶어하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의 부정형이긴 한데 이건 실제로 해보면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언제나 힘이 세다라고 기억해두세요. 얘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리고 부호가 바뀌는 점을 생각해보자. 나중에 할 얘기 다 여기서 미리 하는 겨. 지수함수는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의 함수는 부호는 무조건 누구만이 결정할 거냐면 다항함수만이 결정할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양수에 그려질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에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이 궁금하면 미분하세요. 이런 순서로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다.
뭐 지금은 미분까지는 하진 않고요. 그래프가 이렇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고요. 왼쪽으로 가면 수렴하게끔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상황으로 발이 돌아가 볼게. 0,0에서 저 곡선에 두 개의 접선을 긋는데 뭐 대충 하나 이렇게 그어지겠고 하나 위쪽에 이렇게 그어지겠지 뭐. 오케이? 자, 이것도 결국 6번과 똑같네.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항상 접점 미지수로 두는 거니까 나는 t라고 두겠고 얘 또한 평변과 미분계수가 같은 상황이네요. 0,0과 t, 사이의 평변과 미계가 같다로 풀겠습니다. 자, 평변식 세울게요. t-의 0분의 함수값 t 플러스의 1 곱하기 2의 t승 빼기 0. 그게 미분계수랑 같다. 요거는 미분을 따로 해놔야 되겠다. y'은 하고 미분할 거예요. 자, 지수함수 2의 x승이 곱해졌으니까 쟤는 반복될 거라서 앞으로 빼놓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연습하다 보면 금방 됩니다. 가만히 한번 있고 미분한 거 한 번 있으면 되잖아. 하면 x 플러스 얼마야? 2다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미분계수 파트는 2의 t승 괄호 t 플러스의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쪽에 2의 t승을 삭제할 수가 있겠네. t 플러스의 1은 하고 t 넘어가고 이렇게입니다. 자,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게. t제곱 플러스 t-의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타이밍에 잠깐 쓰다. 이제 t를 직접 구하려면 구하는데 그러지 않는 문제겠지. 일단 질문할게요. 이 방정식에 t 몇 개 나와? 2개 나올 거 아니에요. 제 방정식이니까. 그 두 개의 t가 각각 뭐예요?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무엇을 의미해요? 저 그림에서? 접점의 x좌표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가 t1, 저쪽에 뭐 t2 이렇게 했을 때 저 두 개가 이 식에서 나온다라는 뜻이고 근데 t1이 궁금한 게 아니야. 난 뭐가 궁금해? 그때 기울기가 궁금해. 요 흐름도 미원에서 가끔 나오는 유형이긴 하지. 자, 그럼 기울기가 뭐냐 하면 기울기가 뭔데? 이 평변이거나 아니면 요 미계거나 어차피 둘이 똑같은 식일 거니까 편한 쪽에 대입하자. 그럼 결국 뭐 분수관이 이쪽이 편하겠지. 맞나요? 즉 t1을 대입하면 m1이라는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 이 값이 t2라는 좌표를 대입하면 m2라는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 맞냐? 그래서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m1 곱하기 m2라는 식을 바로 써보면 m1이라는 건 저 기울기식에 t1을 대입한 거니까 2의 t1승 곱하기 t1 플러스의 2인 거고 m2라고 하는 건 t2를 대입한 거니까 2의 t2승 괄호 t2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되면서 아 이건 t를 직접 구하지 않고 근계로 그냥 풀란 얘기구나 라고 파악해주면 되겠지. 자, 바로 갑시다. 2의 하고 통일하면 대골박이 둘의 무슨 셈이 돼요? 덧셈. 두근의 합 얼만데? 마이너스의 1. 자, 그 다음 뒤에 부분 t1 더하기 t2, t2 더하기 2 뭐 머릿속으로 전개하면서 근계 수자 t1, t2 둘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이 괄호 둘의 합이니까 둘의 합이 아까 마이너스 1이라며 상수항 2랑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4다. 이렇게 나오겠지. 2분의 1이겠구나. 괜찮니? 오케이. 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위에 K,0에서 곡선에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연습 계속하는겨. 지금 이런 쉬운 문제를 푸는 건 이런 그래프들에 익숙해지라 라는 뜻이다. 자, x-1 곱하기 2의 x승도 미분 없이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자. 부호가 어디서만 바뀔 거고? 1에서만 바뀔 거고 무한대로 가면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지수함수 때문에 0으로 끌려가니까 개형은 7번이랑 비슷합니다. 자, K,0에서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대충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나, 둘 그을 수 있으면 되나 봐요.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아무튼 또 접하는 상황이니까 접점을 T라고 잡아보면 또다시 뭐랑 뭐가 같은 상황이야?
평변과 미개가 같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는. 자, 평변과 미개가 같은 상황 빨리빨리 식을 세워볼게. 그러면 t-k 분의 함수값 대입해야죠. t-1의 2의 t승 빼기 제로. 이게 미분한 거랑 같다. y' 빨리 구해놓자. 2의 x승 곱하기 x 정도는 암산 연습해 보시고요. 따라서 대입하시면 2의 t승 곱하기 t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단 이야기는 t-의 1이 t 괄호 t 빼기의 k고 정리해보면 일단 t로 한번 내림차순 정리해보자. t제곱 마이너스 괄호치고 k 플러스 1t 넘어와서 플러스의 1은 제로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냐?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라는 건 뭐가 두 개 있다랑 같은 말이야? 접점의 x좌표가 두 개 있다랑 같은 말이겠지. 물론 요거는 좀 조심해라. 방금 말한 접선의 개수랑 접점의 개수가 언제나 일치한다라는 명제는 맞는 명제야? 틀린 명제야? 틀린 명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정도에서 접선 긋는다라고 하면 요렇게 아이고야 씨발 뭔 의도인지는 알잖아. 그죠? 이렇게 공통접선이 생겨버리면 접점은 두 개가 나오지만 접선은 하나로 퉁쳐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명제 자체가 항상 맞는 명제는 아니지만 수리논술을 제외하고 수리논술에서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하대에서 되게 예전이긴 해. 2011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곤 수능에서 또는 내신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진 않아서 감사히 풀면 된다야. 오케이? 그래서 이딴 문제 수준에서는 t의 개수 이퀄 접선의 개수다라고 믿고 풀어도 되니까 무슨 식으로 마무리한다? 판별식으로 마무리합시다.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의 4 이게 0보다 t가 두 개면 되니까 초과다. k제곱 얼마보다 크면 될까? k가 1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려나요? 왠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인수분해 되는 식일 테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뒤에서 할 이야기 이런 문제에서 미리미리 다 할게요. 실제로 그림을 통해 왜 저런 범위가 나오는 건지를 좀 공부를 해놓자. 자, 여기가 1입니다. 자, 첫 번째 1초과라는 건 뭐 대충 요런 데인 것 같아. 여기서 두 개 그을 수 있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가요. 뭐 이런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을 수 있으니까. 맞지? 자, 관련해서 미리 계속 공부해 둘게요. 간단한 것부터 하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어? 두 개 그어. 여기서 몇 개 그어? 못 그어. 즉 볼록한 거에 바깥에서는 두 개로 쏠 수 있지만 볼록한 거에 안쪽에서는 그을 때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래서 적어도 미원 하실 때 3차 함수에 대한 것까지는 공부했을 거 아니야. 3차 함수에 대해서 접선 그을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할 때 보조선 하나 더 필요했지 뭐야? 변곡접선 필요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몇 개 긋지? 3개 그었지. 그중 2개가 어느 쪽이냐면 요 쪽이야. 그죠? 볼록한 쪽에 2개 그을 수 있고 이제 반대쪽에도 하나 긋는다. 요런 3개였고 대칭성 때문에 3개입니다. 요 안쪽에서는요. 하나. 그 하나는 이쪽에 그을 수 있었던 거잖아. 왜냐면 이 점은 얘 입장에서는 볼록의 바깥이지만 초록색 부분 입장에선 볼록의 안쪽이니까 그을 데가 없어. 그래서 한 개였지. 여기도 한 개. 자, 이런 곡선 위의 점은 나 자신이 접점되는 거 하나랑 반대봉어리로 하나 그을 수 있었으니까 2개, 대칭성 2개. 변곡점에서는 뭐밖에 못 긋지? 변곡접선 자체밖에 못 긋더라. 변곡접선 위에 이런 점에서는요? 2개. 외우지 마. 눈으로 봐. 이거 당연히 하나 있고 일로 쏘겠냐고? 못 쏩니다. 이쪽을 하나 쏘겠지. 2개. 여기도 2개. 즉 미투에서도 같습니다.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개수의 경계가 되는 점은 첫 번째 당연히 곡선의 어느 쪽이냐 이런 거 하나랑 이런 거 무슨 접선이라고 부르지? 변곡접선. 그런 것들이 경계가 돼. 또 하나가 있긴 해. 점근선. 그건 아직 여기엔 없으니까 안 보여드리고 일로 와보자.
이 그림에서 왜 두 개 그을 수 있는 게 1초가인지는 느껴졌어. 1 바깥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왼쪽이래. 그럼 되게 왼쪽, 엄청 왼쪽인 요런 곳에서는 두 개 그을 수 있다는 뜻인가 봐. 어떻게 그어진 눈으로 보이냐? 요렇게랑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그럼 그 경계에 해당하는 마삼이 뭐냐면 눈치 깠겠지만 변곡점이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 요 정도의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아래로 볼록이 되는 그 경계가 있지. 요 정도에서 접선을 그어. 요 경계가 여기가 딱 마삼이야. 느껴봐. 마삼 안쪽에서 그어보세요. 이쪽 핑크에 그을 게 있나요? 없지. 그럼 이쪽 흰 부분에 그을 거 있나요? 없지. 여기서 못 끝내요. 반면 여기만 넘어가는 순간 얄팍하게 일단 핑크 쪽에 하나 그을 수 있을 것 같고 바깥쪽에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겠지. 즉, 요 1은 곡선 경계였던 거고 요 마삼 미만이라는 건 변곡접선보다 어느 쪽이냐 뭐 이런 경계였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함수 옴뇸뇸에 대하여 fx 위에 a, fa에서의 접선과 곡선 gx 위에 b, gb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 a 플러스의 b가 2분의 7일 때 k 값을 한번 구해 보이소. 자, 대충 어떤 느낌인지 보자. 2의 2x승이 이렇게 있대. 그 다음에 k 곱하기 2의 x승이 뭐 이렇게 있대. 근데 fx 위에 a라는 점, k 어쩌시구리 위에 b라는 점, 거기서의 접선이 서로 일치하더라. 바로 공통접선인 상황이네요. 그치?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단 a 플러스 b는 2분의 7입니다. 뭐 이렇게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 시츄에이션도 뭐랑 뭐가 같은 상황이니? 평변이랑 미계가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평변과 미계가 A에서의 미계도 되고 B에서의 미계도 된다 이거야. 맞냐? 즉 일반에서 굳이 써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B-A분의 이 새끼가 F였고 이 새끼가 G였나요? GB-의 FA. 요게 바로 두 점 사이의 평변이야. 그치? 하나는 F 위에 있고 하나는 G 위에 있으니까 이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F 쪽의 A의 기울기와도 같고요. G 쪽의 B에서의 기울기와도 같다. 요거를 풀겠다고. 오케이. 요 공통접선은 미1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를 않는 소재인데 뭐 미적2는 나올 수도. 미적2는 솔직히 뭐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짓거리가 다 출제 대상입니다. 일단 식으로 씁시다. B-A분의 일단 꾸역꾸역 대입할게. GB는 뭐 K 곱하기 2의 B승일 거고요. FA는 2의 2A승이겠죠. 그게 F'A랑 같대. 말로만 할게요. 칠판 안 쓰고. 수경의 F' 뭐예요? 그렇다면 2의 2A승이겠구만. G'의 B는 K 곱하기 2의 B승이겠구만. 맞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뭐 관계식 A 플러스 B는 2분의 7이다. 요 두 개를 어찌 짬짜라 짬뽕 짬뽕 해가지고 K도 구하고 A도 구하고 B도 구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야 이거 어떡할까?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까쇼? 당연히 세 개가 같으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의 등식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엮어야 좀 계산할 수 있을까? 슬슬 미1 벗어나고 미2 틱해진다. 조금 어려워진다. 어떡할까? 어떻게 끄적이면 되지?
이것저것 끄적여 보세요. 준이 답 나왔냐? 나왔어? 뭐 못 들었어? 나왔다고? 어떻게 풀어야? 어떻게를 엮어서 식을 세워갑니까? 저는 빠르게 어떻게 했어요? A에서 적선 방정식이랑 음흠. B에서 적선 방정식 빼서 음. 그래서 기울기 같다 하나 음흠. X절편 같다 그래서 X절편? 뭐 그래 Y절편으로 하지 않았을까? X절편을 구했어? 왜 X절편을 구했어? 나누면 1차 식만 그치 간단해지니까 좋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꾸역꾸역 식을 이렇게랑 1, 2번하고 1, 3번으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K 곱하기 2의 B승 마이너스 2의 2의 승은 뭐 여기다가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 2배의 B 마이너스 A의 2의 2의 승 뭐 이런 식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쪽에다가 이항이 되면 K 곱하기 2의 B승 마이너스 2의 2의 승이라는 친구가 뭐야? K 곱하기 B 마이너스 A의 2의 B승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면 뭐 이거 풀이 방법에 따라 다 갖가지야. 식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는 K 곱하기 2의 B승은 하고 얘를 끼리끼리니까 넘겨볼게요. 그러면 더럽지만 2B-2A에다가 플러스 1의 2의 2의 승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쪽에서도 2의 B승은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K로 묶어내놓고 여기 1 기다리고 있고 B 빼기 A가 넘어와가지고 마이너스 B 플러스 A의 2의 B승 이렇게 왼쪽으로 몰아. 그러면 그게 2의 2의 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식을 변형해 나가서 꾸역꾸역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이 형태에서도 그대로 무슨 셈 해주면 되냐면 나눗셈 해주면 돼요. 그치? 좌변끼리 봐봐. K 곱하기 2의 B승, K 곱하기 2의 B승 있지? 그럼 나눗셈을 하면 1 빼기 B 플러스 A 분의 1이 남을 거고, 우변도 2의 2의 승, 2의 2의 승 똑같고 옴뇸뇸뇸뇸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2B-의 2A 플러스의 1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요거랑 A 플러스 B는 2분의 7이다 를 엮어주면 이제 AB가 나올 거고, AB가 나오면 뭐 마지막으로 대입하면 K값만 나오겠다. 그치? 요렇게 푼 게 첫 번째 평변 이퀄 미결의식 세워본 거고, 결과는 똑같지만 준이가 나온 것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어떻게 되어볼 수 있냐면 아무튼 두 개 접선이 같다며. 그치? 계산 결과는 이따가 하고, 아무튼 접선이 같다며 때문에 x 이퀄 a에서의 접선을 따로 세워볼게. a에서의 접선은 2의 2x승입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야 머릿속으로 바로 미분하면 2배 2의 2a승.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a, 2의 2a승. 그 다음 b는 k 어쩌시고 이쪽에서 접선 구해야 되니까 x 이퀄 b에서의 접선은 하고 하면 y는 k 곱하기 2의 b승이 기울기고 지나는 점이 b, k 곱하기 2의 b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여기서 개수 비교 등을 해가지고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2의 2a승은 k 곱하기 2의 b승.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당연히 답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 y절편이 같다로 풀어도 되는데 준이가 좀 똑똑하게 뭐 했냐면
x절편을 비교하는 방식을 썼대요. x절편. 봐보자. 요 녀석의 x절편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일단 빼기 a를 없애야 되니까 a 박아놓고 2의 2a승 앞에 2가 있네. 근데 플러스 얘랑 없애고 싶네. 니까 빼기 얼마면 돼? 2분의 1이면 되겠지. 그 다음 얘랑 요 녀석의 x절편. 일단 b 없애고 싶으니까 b 질러두면 뭐만 있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1만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 식과 a 플러스 b는 2분의 7 연립해서 구한 다음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맞나요? 결과로 식으로 다 따라가면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 저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very good.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좀 미리 할까? 이 얘기 좀 할게. 자, 지금 풀이랑은 관련 없고요. 어디랑 관련이 있는 거면 어차피 지금 모든 함수에 대한 경험 넓히기가 제일 우선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 지수함수의 x절편에 대한 이야기. 봐봐. y는 2의 x승이라고 하는 기본 함수부터 한번 해볼게. 자, 여기쯤에 t, 2의 t승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 뭐 미분하고 t 대입하면 뭡니까? t죠. 맞나요? 자, 근데 기울기가 t다라는 에이, 뭔 소리야? 기울기가 뭐라고? 2의 t승이야. 기울기가 2의 t승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쭉 뻗어서 x절편 내려주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가로분의 세로가 뭐다? 2의 t승이다라는 거겠지. 그런데 높이가 2의 t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의 t승이면 여기가 무조건 뭐여야 돼? 1이어야 돼. 즉 지수함수 2의 x승에 대해서는 언제나 t에서 그은 접선의 x절편이 t-1이 되는 건 고정된 사실입니다. b-의 1이야. 맞니? 잠깐만. 잠깐. b는 함수가 앞에 k가 곱해져 있었는데요. k 곱하면 키가 커지는데 어떻게 이게 유지되죠? 신기하네. 왜 유지되게? 이건 대수 때 공부했었을걸? 지수함수 앞에 실수가 곱해진 것은 뭘로 해석할 수 있죠? 평행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왜? k를 뭐라고 받아들이면 2의 ln k승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평행이동한 거니까 위치관계가 바뀔 일은 없겠지. 그래서 이 g에서도 x절편까지의 거리는 1인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가 유일하게 달라지는 건 언제 달라질 거냐면 f처럼 2의 2x승처럼 이제 x의 개수가 달라지면 이게 달라집니다. 자, 요 녀석을 t, 2의 2t승이다 라고 잡아두면 접기 접기가 얼마야? 그런데 직각삼각형 만들어 두면 요 세로의 길이가 2의 2t승. 근데 가로분의 세로가 2 곱하기가 돼야 돼서 여기가 줄어들겠죠? 몇 분의 1로? 2분의 1로. 그것이 사실 요 a-2분의 1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이런 걸 미분 없이 빨리 구할 수 있게 되면 좋은 거고요. 못해도 돼요. 그 대신 풀어놓고 나서는 이렇구나 라고 한 번쯤 리마인드 복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일반화 가능한 거지. 여기가 px면 p분의 1인 겁니다. 그럼 요거까지. 지금 봐봐. y는 2의 x승. 근데 대수 했으니까 알겠다. 대수 내신 지나왔으면 알겠다. y는 2의 x승에 비해서 y는 2의 2x승. 즉 본질은 이거야. x가 있었던 자리가 2x로 바뀐 함수는 어떻게 함수가 바뀐 거지? 대수 내신 대비할 때 안 했어 이거? 압축 팽창 관련된 이야기였죠.
fex는 fx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짜부시킨 거야? 잡아 늘린 거예요? x 대신에 2x라고 한 건 짜부시킨 거지. 양옆 방향으로. 그치? 뭐 그래프를 혹시 필요한 사람 위해서 그려드리면 fx가 이렇게 있을 때 f의 2x의 그래프는 모든 점이 y축을 향해 절반으로 y축을 향해 절반으로 y축을 향해 절반으로 오면 되니까 이렇게 양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압축한 느낌이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당연해지는 게 바라임 합성함수의 미분을 알게 되니까 더더욱 확실해지는 게요. 여기서의 접기랑 여기서의 접기 있지. 몇 배 되게? 2배 되죠. 왜? 미분해봐. 2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대수에서 미분을 안 했지만 이제는 미분까지 감안을 하면 압축을 하면 당연히 짜부가 되면서 홀쭉해지니까 기울기도 2배로 가파라집니다. 그래서 절편이 절반이 된 거예요. 여기가 px면 p분의 1배가 되겠지. 오케이? 다 이렇게 엮어서 생각합시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t가 곡선 옴뇸뇸과 만나는 x좌표를 ft라고 하자. ft가 미분이 가능하고 y는 ft 위의 점 S를 구해보세요. 자, 이거 아까 했다. y좌표를 줘놓고 그 녀석이 되게끔 하는 x값을 ft라고 디파인하는 이 방향 바로 무슨 함수다? 역함수다. 즉 ft라는 건 누구의 역함수? 너의 역함수인 거지. 자, 편의상 앞으로 이름을 잠깐 g라고 붙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f의 2,f2에서의 접선이 어디를 지난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f2랑 f'의 2를 찾아야 뭐 접선의 방정식을 찾겠죠. 찾아봅시다. 자, f라는 건 g의 역함수야. 자, 그러니 f의 정의역에 2를 넣겠다라는 건 원함수 g의 무슨 좌표가 2가 될 때를 찾고 싶다. y좌표가 2 될 때를 찾고 싶다. 뭐 대충 찍어서 봅시다. x에 뭐 들어가면 돼요? 60도, 즉 3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2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역함수의 입장에서 f2는 3분의 파이겠네요. f'2는 어디서의 기울기의 역수? 3분의 파이라는 곳에서의 기울기의 역수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g를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일 테니까 시퀀트 제곱에 3분의 파이 집어넣을 거고의 역수. 코사인 x에 3분의 파이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 4분의 1이고요. 함수값이 2,3분의 파이므로 y는 4분의 1 괄호 x-2 플러스 3분의 파이다.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접선인 것 같아. 얘가 마 3분의 4파이 컴마를 지난대요. x에다가 마 3분의 4파이를 집어넣자. y값은 파이 부분 지우게끔 이쁘게 세팅되어 있었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괜찮아요? 수경아 괜찮아? 오늘 뭔가 뾰루퉁한데 얼굴이? 자, 그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또는 뭐 극값인데 미원에 비해서 추가되는 내용 하나만 합시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배우게 됐냐면 이계도 함수 f'x라는 걸 공부했어. 그냥 한 번 더 미분한 거였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할게. f'은 누구의 증감에 대한 지표야? f의 증감에 대한 지표야. 그럼 f'은 누구의 증감에 대한 지표야? f'의 증감이겠지. 그치? 얘는 f'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f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다. 그냥 볼록선까지 같이 해버릴게요. 다 한 큐에 별 볼래 없는 내용이라서.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라. 자,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f 프라임이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라는 뜻일 거고,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반대로 f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래프로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면 기울기가 점점 이랬던 게 요랬던 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겠네.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는 뜻이겠다. 또는 이렇게 그려줘도 될 거야. 마이너스를 존나 가파른데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와 같은 이런 애들 우리 어디로 볼록이라고 불렀죠?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불렀었고요. 반대로 f'이 감소한다는 건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 존나 가파랐는데 좀 느슨해지네.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한 마이너스 1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엄청 가파라지네.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같은 이런 애들 어디로 볼록이라고 부른다? 위로 볼록이다 라고 부르겠죠. 오케이. 자, 그거랑 관련해서 극값 쪽 이야기도 해볼게. 말로 리마인드 할게요. 이거 말 못하면 쪽팔린겨. 준, 극값은 언제 생겨요? 일반적으로. 함수에서요? 뭐 다함수일 필요 없습니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합시다. 일정한 지랄. 그건 잘해서 저거는 극값의 정의예요. 극값의 정의가 뭐야? 대충 말하면 동네에서 제일 크면 된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아주 작은 어떤 열린 구간 내에서 내가 제일 크면 극대, 제일 작으면 극소. 그건 정의여서 잘했어. 근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극값은 언제 생깁니까? f 프라임에서 연결 전후로 f 프라임 정수가 왜 나와 갑자기? 전후로 전후로. f 프라임 부호가 바뀌고 아, 맞아요. 전제 조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만 할게. 다항 함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0이 되면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라고 그랬어. 맞아, 틀려. 맞는데 왜 그러세요? 라는 표정하고 있는데 틀립니다. 도함수의 값이 0 될 필요 없어요. 물론 도함수의 부호가 0 된다란 말 없이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돼?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극값은 언제 생기나요? 뭐 맞아. 실제로 문제 풀 땐 당연히 기울기가 0인 점을 일단 찾고 걔가 부호 변화를 하는 점인지 부호 변화가 없는지를 따질 거예요. 그쵸? 근데 방금 말한 부호 변화를 관찰한다는 건 제대로 말하면 극한값을 따진다는 뜻이잖아. 그지?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f'의 2가 빵인 걸 찾았어. 근데 여기가 극값인지 극소인지 아니면 변곡점인지가 궁금해. 그러면 네가 f'이 2보다 살짝 작을 때는 무슨 수지? f'의 2보다 살짝 클 때는 무슨 수지? 뭐 이런 걸 따져야 되잖아. 그죠? 즉 결국은 극한을 따져야 된단 말이야. 이때 만약에 내가 다루어야 되는 함수가 엄청 복잡한 곱셈이 있거나 합성함수가 있는 등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기 귀찮을 때 또 다른 방식으로서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냐? 여기 있었던 이계도 함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자, 만약에 기울기가 0입니다. 이런 점이랑 이런 점이 기울기가 0이네요. 근데 여기는 어디로 볼록인 시츄에이션이지? 위로 볼록인 시츄에이션일 것이다. 그 말은 분명 위로 볼록이라는 건 이계도 함수 f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어떤 상황일 것이다. 작은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는 건 내가 f의 프라임이 0인데 그 좌우에서의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기는 좀 힘들어. 그랬을 때는 단지 누구의 부호만 봐도 돼? 이계도 함수의 부호만 봐도 되겠지. 말로 정리해드릴게요. 극값을 앞으로 판정할 때 당연히 미1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f'a가 0인 점을 찾아. 그랬을 때 1번 도함수 f'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도 괜찮고, 근데 이러려면 극한값을 따져야 되는 귀찮음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계도 함수의 무엇을 따져도 된다고요? 여기는 부호 변화가 아니라 그냥 부호를 따져도 된다고. 맞죠? 여기서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 레오나 이거 극 뭐야? 소야. 근데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나 그런 극한을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딱 때려봤더니 여기는 분명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어떨 거야? 큰 지점일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점 중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대입해봤더니 양수가 나와? 그러면 극소.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계도 함수에다가 대입해봤더니 음수가 나와? 그럼 극대.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으니 네가 마주친 함수마다 도함수에 보는 거 할까? 아, 귀찮은데 그냥 한 번 더 미분하고 대입할까? 를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오케이? 대표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가 이게 미분한 게 이런 합성함수면 귀찮지.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미적분일에서 했던 그 짓을 해야 되거든. 2보다 크게 오면 gx는 어디에 우극한인가 자극한인가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니까 그게 귀찮으면 한 번 더 미분해도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볼록성까지 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네. 114페이지로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그 전에 문제가 있었구만요. 아, 이거 또. 중요한 것만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숙제로 푸세요. 아시겠지? 자, 12번 보겠습니다. 몇 개만 풀게. 뭔가 수경이가 수업이 쉬워서 지루해하는 표정이라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영이도 쉬워하는 것 같고.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지루한 표정들을 짓고 지랄이세요? 자, 12번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말로 해볼게.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조건이 뭐예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돼요. 일반적인 함수에서 그 질문입니다.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해야 돼. 1대1 대응은. 준아 맞아? 아, 기울기 0인 순간? 그러니까 증가란 말씀이 그게 들어있으니까. 식으로 말 안 했잖아.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인가? 1대1 대응이라는 건. 어떤 게 아닌 거지? 그치? 고1 때 함수단에서 봤었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증가 감소가 섞여 있어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당연히 근데 우리는 앞으로 연속인 함수를 다룰 거니까 연속 함수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즉 12번은 보자마자 뭐 당연히 연속일 테니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퀄 도함수의 부호가 일정하다. 뭐 0은 잠깐 찍어도 되겠죠. 바로 미분하겠습니다. f'은 하고 2의 x는 박아놓고 어차피 반복될 거니까 가만히 계실 때 x의 제곱 플러스 n-의 10 미분하실 때 2x 아이 이게 부호가 일정하면 되네. 유치하긴 판별식으로 한 줄로 끝냅시다. 짝수 판별식 1 빼기 괄호치고 n-의 10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n은 10일 이하다. 맞나요? 맞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11보단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아닌 거 알면 빨리빨리 아니라고 말을 해줘. 왜 눈치로 보고 있어? 자,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도 그냥 한마디 할 게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진 않겠지. 자, 일단 f'I 바로 구해놓고 시작할 거야. b에서부터 b 플러스 4에서만 증가한다고 돼 있으니까 뭐 도함수가 양수인가 보지 뭐. 사내 새끼들이란. 자, 2에 마이너스 x승 해놓고 반복될 거야. 다항함수를 미분할 때는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가만히 할 때는 지수함수를 미분할 거니까 속미분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4x 빼기 a다. 이렇게 나오겠네.
한 번만 정리해놓고 이야기해보자.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에 2x 플러스 4 마이너스의 a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충 봐도 아까랑 했던 이야기 똑같아.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면 부호 결정은 누구만 한다? 다항함수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 새끼가 당연히 위로 볼록이니까 얘가 b에서부터 b 플러스의 4까지 요렇게 양수가 되는 거구나. 맞니? 그러면 봐요. 답 구하는 방법이야. 이건 두 가지 정도가 떠올라. 일단 첫 번째, 얘는 대놓고 무슨 축의 위치를 알려줬나? 대칭 축의 위치를 알려준 것 같아. 얼마냐? 마이너스 1이냐? 그럼 총 간격 4인데 양 사이드로 벌리면 되니까 네가 마3이고 네가 뿌1이네. 를 통해서 b는 마3.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붙어있어서 헷갈린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에 3이 뒤집히니까 플러스 3이 돼야 돼서 a는 1. 맞냐? 맞아? 난 이거 진짜 자신이 없어. 맞아요? 맞대요. 자, AB가 이렇게 나왔다. 또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이가 얼마다? 4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이 공식 아시죠? 뭐야?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물론 합차 공식 이용해가지고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의 루트 씌운다 해도 되는데 그걸 하고 난 결과 외워둬요. 뭐지? 최고차 항분의 루트 판별식이죠. 모르실 수 있어. 전혀 대단한 거 아니야. 오늘 그냥 유도하면 이 집에서도 유도해요. 근해 공식 해봐. 2a분의 요거지. 둘이 빼봐. 마이너스 b 사라질 거 아니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2배 루트하고 남을 거 아니야. 나눗셈 한 거야. a분의 루트 d예요. 단 조심할 거.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어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출처 자체가 근해 공식이니까. 오케이. 최고차항분의 루트 판별식으로 해결하셔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면 최고차항 마이너스 1분의 루트 판별식이니까 b제곱 4 빼기 4ac니까 4 괄호 4 마이너스의 a다.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그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된대. 자, 여기서 어련히 차이는 양수잖아요. 당연히 분모에는 알아서 니가 절대값 붙이세요. 그러면 루트 안에가 16 되려면 a는 1이다.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많이 이거 모르진 않았겠죠? 까먹었겠죠? 알고 써먹으셔야 돼. 왜냐면 앞으로도 3차 함수 같은 거 나온단 말이야. 3차 함수의 극값 차이 같은 거 빨리 구할 때 필요할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쭉쭉쭉쭉쭉쭉쭉 14번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10초 컷 문제입니다. F'은 하고 적으시고 빨리빨리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 반복될 거니까 다항함수 미분할 때 2x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속미분 마이너스가 나와버릴 테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언젠가 바뀔 겨. 암산하면 큰일 나. 묶으면 이렇게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의 2랑 4에서 극값이겠지. 이것만 판단하고 가자고. 마이너스 2는 극대야 극소야? 극소. 왜?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이니까. 그 다음은 극대가 되겠죠. 자, 어차피 연습이다. 그래프 그려놓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하자. 어차피 뒤에서도 계속 할 거 미리 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미분하기 전에 알았어야 될 내용. 절편은 얘만 결정한다. 그러니까 x축하고 어디에서 만난다? 불마
2루트 2에서 만난다. 그 다음 극값, 극한값 보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게? 힘겨루기 중에 지수함수의 말 무조건 들으면 돼. 어디로 가? 0.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존나 커져.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오히려 위에서 내려왔다가 0으로 수렴할 건데 여기 지나래. 그래서 그래프가 왔다가 갔다가 호이자 이렇게 수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해둔 4랑 마이너스 2가 이런 곳에 있었던 것 뿐이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16번으로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뛴 거는 숙제로 메꿔봐요. 어렵지 않아서 건너뛰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지수함수 좀 몇 개 했으니까 삼각함수도 해야지 하고 이제 배치를 해놓은 것 뿐이라서 새로운 개념이나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뜁니다. 자, 16번 볼 거예요. fx가 옴뇸뇸인데 극값을 갖지 않으래. 자,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수경은 어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때야 돼요? 아, 그 말은 큰일이지. 도함수에 근이 없으면 근이 없는 게 아니고 도함수에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x세제곱 같은 거 많이 봤잖아. 기울기가 0 되는 건 봐줄 수 있어. 근데 부호가 바뀌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정수의 개수 구하시오 같은 거 하나씩 차이 날 수 있으니까 말로 똑바로 기억하자. 극값은 언제 생긴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지 0 될 때 당연히 아니었죠. 그래서 극값이 없다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다지 는 0이 없다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f'부터 바로 구해놓고 가겠습니다. 이동 미분하자. 1 플러스 4x의 제곱 분의 8x 마이너스 a 얘의 부호 변화가 없다 입니다. 자, 그 말은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건 결국은 0과 싸움을 해서 한 녀석이 계속 한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차피 방부등식에서 많이 했던 게 결국은 쟤네들의 위치 관계를 보겠다라는 건 이 녀석 vs a의 싸움이다로 봐도 괜찮겠지. 얘네들의 대소가 일정하다. 그래서 질문이다. 이 녀석의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 또는 그래프의 개형을 미분 없이 그리자. 얘 미분해도 돼요. 당연히 미분하면 분모 1 플러스 4x 전체 제곱분의 지랄 하면 되거든. 미분 없이 할 줄 알게 됩시다. 얘 이렇게 봅시다. 뭐 처음이니까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자, 분수 함수인데 이제 다항식 나오면 꼭 이걸 한번 의심해봐. 특히 2차분의 1차일 때 자주 나옵니다.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봐. 그러면 x분의 1 플러스 4x분의 8이 되죠. 그러면 분모가 무슨 평균 그짓거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산술 기하 평균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지. 그래서 분모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것. 단 등호 조건은 뭐지?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 그러니까 편하게 x는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만 조심할 거야. 산술기하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야? 둘 다 양수. 즉, x가 양수인 부분일 때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그래프는 당연히 x가 음수일 때도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보셔야 돼. 앞으로 나오는 모든 함수는 미분하기 전에, 아까 얘도 미분하기 전에 대충 개형 이렇게 했지. 그려놓고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얘도 미분하기 전에 봐야 돼. 어떤 것들을. 대칭성, 주기성 등등등 점근성 같은 것도. 당연히 주기성은 없습니다만 대칭성이 있죠. 어디 대칭이니? 원점 대칭이다. x제곱은 우함수 역할하는 거고 x가 기함수 역할하니까 x 덕분에 기함수가 되겠지. 맞나? 자, 그래서 기함수인 걸 확인하면 오른쪽만 그리면 되겠군. 근데 x가 2분의 1일 때 뭔가 특별한가 봐. 분모가 최소니까 전체는 최 뭐야?
분모가 최소니까 전체는 최대겠지. 그래서 분모가 4면 4분의 8이니까 2분의 1일 때 2라는 최대를 가질 거고 x가 무한대로 빠지면 당연히 2차분의 1차니까 0, 0는 0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반대는 기함수입니다. 됐어요. 자, 이 녀석과 상수함수 a와의 대소관계가 일정하십시오니까 a는 이렇게 위에 붕 뜨면 됩니다. a는 2 이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2차분의 1차일 때는 꼭 한번 x를 나눠서 산술기하로 편하게 꿀빨 수 없나를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두 문제 하고 쉬겠습니다. 17번 fx가 옴뇸뇸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집합 알파는 fx x 이퀄 알파에서 극값을 가집니다.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자, 미분 가능 같은 거 다루는 건 미적분 1이랑 똑같아요. 먼저 합시다. 연속 땡땡 해놓고 위아래 대입할게. 위에다가 0 대입하면 7인 것 같은데 밑에다가 0 대입하면 B인 것 같은데 자, 이 다음 이제 매끄럽다를 하기 위해서 미분 좀 때려놓자. 미분 한식은 쓸게요. F'은 내가 안 써야지. 수경이가 했죠. 아니 서형이가 할래. 2에 마이너스 2x승 묶어놓고요. 다항함수 미분하면 뭐 돼요? 16. 속미분 때문에 지수함수 미분하면 속미분 뭐가 내려와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하고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 2, 16x 플러스 7. 귀찮으니까. 자, 아래쪽 2x승 질러놓고 준이가 해줄 겁니다. 자, 다항함수 미분하면 뭐 돼요? 아니다.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다. 너도 그지? 아, 뭐야? x제곱 플러스 무슨 x? a 더하기 x 좀 불러주시고 플러스 a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개수가 1인 2의 x승이야말로 정말로 자기 자신과 미분한 거 더하면 되니까 암산이 되게 쉬울 거고 대가리가 마이너스 2처럼 속미분이 나오면 괜히 암산했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 되고 그렇게 알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아래에다가 0 대입해서 확인하자. 윗식에다가 0 대입하면 얼마니? 2죠. 밑에다가 0 대입하자. 얼마니? a 플러스의 b네요. 자, 따라서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5였음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저 구해야 되는 건 극값을 갖는 점을 찾으래. 그럼 실제로 찾아봐야지. 이쪽 정리해야 되겠다. 딱 귀찮은데. 정리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아무튼 도함수가 0 될 때를 먼저 볼 거니까요. 16 빼기 2뿅이야. 요 네모가 뭐가 되면 돼? 8. 8이라는 건 얘가 1. 1이라는 건 x가 얼마? 16분의 1. 근데 이거 부호 범위 맞나요? 범위에 해당하나요? 안 하네요. 0 미만이선데 안 보이는 극값입니다. 그러면 뒤쪽 x제곱 플러스 a 알아냈어요. 마이너스 5였으니까 대입해. 그 다음 a 플러스 b도 알아냈으니까 대입해. 그럼 얘는 x 이퀄 1과 2입니다. 얘 범위 조건 해당하나요? 하네요. 그럼 얘네들은 보이는 극값이겠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지금 이 문제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과는 해당이 안 되지만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란 말이 없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이거 극소 맞니 아니니? 맞아요. 당연히. 이거 극대 맞니 아니니? 맞아요. 이거 극대니 아니니? 맞아요. 이거는 극값이 있니 없니? 없어요. 뭐래. 극대가 맞아요. 그쵸? 뭐래. 극대가 맞아요. 최소가 없고 극대는 맞아요. 그 다음 이딴 건 내신 문제 안 나옵니다만 상수함수인 이 점 극대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극소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상수함수 위에 있는 점은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짜짜짜 18번을 봅시다. 매개변수 함수로 나타나 있는데요. dy, dx를 ft라고 하자. 뭐 당연히 t에 대한 식일 테니까 빨리 구해버릴게요. ft라는 친구가 dy, dx인데 뭐 이미 알아. 대충 분자 쪽에는 y 미분한 거 쓰면 돼요. 무슨 t? 코사인 t. 분모 dx 쪽에는 x 미분한 거 쓰면 돼요. 2 마이너스 무슨 t? 사인 t. 얘가 극대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작은 것부터 나열해봐라. 미분해야 되겠네. 미분합시다. 몫의 미분이고 삼각함수 섞여있고 하니까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일단 분모 제곱 지를게요. 2 마이너스 사인 t의 전체 제곱분의 미분하고 가만히니까 코사인 먼저 미분하여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에 분모 가만히 올라옵니다. 빼기. 이번에는 가만히 미분이니까 코사인 t 가만히 있고 분모에 있는 지구 미분하니까 마이너스의 코사인 t다 이렇게 나오겠네. 정리를 하면 좋겠구만. 2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분의 정리하니까 뭐 되냐? 1 빼기 2 사인 t다로 정리가 될 것 같아. 맞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얘기할게요. 극값 따질 때. 자, 이제 내가 이 녀석의 부호 변화를 볼 거야. 맞죠? 근데 앞으로 종종 너네한테 일어날 일이야. 지금이야 그나마 좀 단순하지만 아무튼 나는 이게 0 될 때를 찾고 싶은 거 아니야? 1-2 sin t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아니면 결국 저 새끼는 sin t가 2분의 1 되는 거니까 라고 바꿔서 생각할 거야?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나?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sin t의 그래프와 2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뭐 여기다가 이렇게 그으면 그만이긴 해. 그러면 부호 변화가 일어난 점이 내 눈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나?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극대극소를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오케이. 뭐 사인의 그래프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으니까 뭐 작았다가 커지네. 뭐 작았다가 커져. 몰라. 음수에서 양수 몰라. 대충 극소. 이렇게 대충 풀면 되는데 안 돼요. 지금 나는 도함수의 분자 부분은 0 되는 걸 그냥 편하게 하려고 내 입맛에 맞춰서 변형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이 그림에서의 얘랑 얘의 대소 변화와 도함수 원래식에서의 대소 변화가 일치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네가 마이너스를 처리했냐 마냐 또는 분수를 취했냐 마냐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극대극소이구나는 알지만 극된지 손지는 좀 천천히 봐주셔야 돼. 이제 원래식을 보면서 대답하자. 1에서 사인을 빼는 거예요. 자, 부호 변화를 볼 때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돼. 어차피 여기서 변한다는 얘기는 변하고 나서 한동안은 부호가 다 일정하다는 뜻이고 변하기 전도 다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난 편하게 0 같은 걸 봅니다. 사인 값이 0이라고 쳐. 값 무슨 수야? 양수야. 그 말은 이 동네는 다 무슨 수야? 양수야. 그리고 음수가 되겠네. 니까 극 뭐야? 대가 되겠지. 이렇게 처음 하나는 꼼꼼히 찾아주셔야 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쉬운 게 머릿속으로 어떤 그래프를 그려봐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 중에서 극대 다음에 또 극대 나올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극대극소는 교대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대소 옴뇸뇸뇸 이렇게 가겠네요. 오케이? 처음 하나는 꼭 신경 써라잉. 네가 원래 어떤 식을 편하게 변형했는지를 꼭 봐서 원래 쪽에서의 부호 변화 봐야 돼요. 자, 근데 나는 뭘 찾고 싶다? 극대래. 그러면 극대 첫 번째는 여기네. 6분의 파이겠죠.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 있는 6분의 5파이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친구야. 쟤는 6분의 파이에서 얼마만큼 더 온 거게? 2파이. 주기만큼 더 온 거겠지.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카운트가 돼야 되겠네.
이거 6개를 더해주세요. 뭐 파이분의 1은 파이를 없애라는 뜻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처럼 생각하자. 6분의 파이가 똑같이 몇 번 반복될 거야? 6개니까 6번 반복되겠지. 이 부분만 먼저 처리하는 거야. 이 부분만. 그 다음에는 뒤에 무슨 게 2, 4, 6, 8, 10하고 5개 있겠죠. 그러면 2로 묶어내주면 1부터 5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쌤 더 빠를 거 아니야? 2, 4, 6, 8, 10. 1부터 5까지 합이 얼만데? 15. 2배 하면 얼만데? 30. 약분하면 31이다. 이렇게. 뭐 등차 수열이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어떤 방법이든 맞으면 그만이지 뭐. 평균 곱하기 항수를 하셨어도 돼. 6개니까 맨 앞이랑 맨 뒤구에서 절반의 6배 해도 되고 지금처럼 6분의 파이 6개 생길 거고 뒤에 꼬랑지들이 1, 2, 3, 4, 5겠지 해도 괜찮고. 됐어요? 자, 요 정도가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덕션. 자, 쉬는 시간 후에는요. 변곡점 및 오목볼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오목볼록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좀 또 스피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쉬었다 하겠습니다.